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먼 떨 만떨이에요. 서울과 수도권의 사이클과 다른 사이클을 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 가야 한다? 어딜 가야 되죠? 네, 오봉님 반갑습니다. 네, 비자님, 김정관님. 자, 서울과 수도권의 사이클과 다른 곳에 가야 한다고요. 왜요? 서울과 수도권은요, 강남부동산이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그러면 먼저 떨어지고 많이 떨어진 곳, 즉 대구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2022년 내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종부동산이 바겐세일이 2022년이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종부동산 마지막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세종이 2022년에 바겐세일이 마지막 찍고 그 다음부터 전세가 상승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씩 상승할 거라고요. 네. 자, 그러기 때문에 실거주라면요, 세종에 주담대 끼고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말한 예언은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2021년 11월 그때 대출 규제가 터졌을 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부동산 이제 사지 마라 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네. 자, 21, 22 지났습니다. 23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8월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8월까지요. 네. 그래서 8월 이후에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정 지역들,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하하하님께서, 네, 울산은 더 오를까? 네, 더 오르죠. 언제? 올해가 지나야 되죠. 올해가 지나고 이제 회복장에 타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예진님 반갑습니다. 네, 자, 136분 네, 들어오셨네요. 자, 어떤 지역에 한번 가볼까요? 네, 어떤 지역 가볼까요? 특정 지역 상관없습니다. 광주, 경기도 광주, 전라도 광주, 어디입니까? 3번이요, 울산이요. 전라도 광주 가봅니다. 요새 광주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담양님, 광주 부동산 분위기 어때요? 좋지 않죠? 자, 광주에 우리가 거기 가봅시다. 네. 광주에 이쪽 보시면은 뭐가 있죠? 네, 자, 광주의 대장이 봉선동이에요. 봉선동에서 좌측으로 쭉 가면요, 뭐가 있습니까? 자, 월드컵 경기장이 있습니다. 광주 월드컵 경기장 보이시죠? 그 다음에 더샵 염주 센트럴파크. 자, 3층이 6억 8,500이에요. 자, 6층 또 6억 5,200입니다. 얼마까지 올라갔죠? 9억 800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뭐다? 네, 거품이 많이 빠졌죠. 네, 30% 빠졌습니다. 이게 빠지다 보니까 염주 더샵 대장이에요. 네, 1976세대. 네, 재건축이죠. 아, 재개발인가요? 재건축인가? 네. 네, 아무튼 유니버셜 힐스테이트 차트 보세요. 네, 7억 7천까지 올라갔다가 40% 정도 빠졌고요. 4억 8천 정도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유니버셜 힐스테이트, 자, 1단지, 자, 7억 3천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1% 정도 하락을 했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까지 하락이 있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가면은 저기 월산동에 네, 반도 오버랩 퍼스트가 있어요. 재작년 9월입니다. 2021년 9월에 3년차가 되었고요. 이제 23년 9월, 5월 9월이면요, 만 2년이 되는 겁니다. 비과세 매물들이 나오겠죠? 네. 자, 3억 7천부터 쭉 올라가지고 6억 9천까지 올랐습니다. 네. 4억 7,500에 최근에 거래가 되었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위에가 계림 어딨지? 계림 두산입인가요? 갑자기 위치가 기억이 안 나네. 아, 여기 있네. 죄송합니다. 자, 계림동에 그랜드 센트럴 네, 보시면은 6억 7천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4억 7,300까지 빠졌습니다. 여기 이렇게 빠졌고, 자, 그리고 또 무등산 자이 가볼게요. 아, 무등산 자이라 죄송합니다. 무등산 아이파크. 네, 무등산 아이파크. 자, 8억 7천까지 올라갔다가요 2억 2천 정도 빠졌어요. 네, 6억 4,800, 5억대까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현대 노블시티? 이름 바뀌었어요. 학동사고요. 원래 무등산 아이파크 2차 아니에요? 이름 바뀌었네. 여기가 사고 난 곳이죠?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저기 봉선동 가면은 제일풍경채. 자, 봉풍 하나죠? 자, 10억 천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8억 250까지 빠졌고요. 자, 포스코 더샵 마찬가지로 포스코 더샵은 6억 5천까지 빠졌네요. 네, 8억 3천까지 올라갔다가 6억 5천까지 이렇게 쭉 빠졌습니다.
분위기가 마찬가지로 광주가 좋지 않죠. 자, 광주의 지금 입주 물량을 한번 보면요. 광주 입주 물량이 2021년도에 많았어요. 15,000세대가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요, 22년 입주 물량과 함께 어쨌든 간에 외부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침체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제 아무리 양도세 중과가 풀리면 뭐합니까?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팔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금액대가 사람들의 심리, 이제 좀 저렴하다, 이제 좀 싸다, 살만하다, 이런 마음이 들 때까지 하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입주 물량이 항상 오른 것만 아닙니다. 입주 물량은 상대적인 거예요. 어떨 때는 많아도 오르고요, 입주 물량이 적은 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입주 물량이 증가하는 추세, 이건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감소하는 추세는요, 우리가 충분히 들어갈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21, 22 증가하잖아요. 증가하는 추세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3번 가볼까요? 네, 오늘 빠르게 하고 30분만 하고 마칠게요. 자, 군포시 3번동이에요. 저도 군포시 3번동에 제가 10여 년 전에, 하여튼 그때 군대 제 선임이 집이 이쪽이라서, 인덕원 쪽이라서 갔다가, 지네 집에 왜 가는지 외출 나왔는데, 하여튼간 이상한 놈이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3번이라는 지역이고요. 3번역 주변에 중호 3단지 태계를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3억 8천까지 올라갔다가 4억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7% 정도 빠졌고요. 용적률이 196%입니다. 마땅한 지금 일기 신도시가 어쨌든 간에 용적률 높여주고 뭐가 이렇게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와닿으려면요, 시범 삼아서 뭔가 지정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시범 삼아서 지정이 되어도 과연 사업성이 나올 것인가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여기에 부지에, 이 부지 이미 1992세대 작은 평수잖아요. 이 작은 평수를 어떻게 할 건데요? 이 작은 평수로 30평대 만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 작은 평수로 30평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설령 용적률 높여서 준주거 지역을 상향시켜서 만든다 하더라도요, 닭장이 될 거예요. 닭장은요, 공무원들이 아마 반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울산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부산도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자, 내집님께서 주생님, 범어 2편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영끌 무리해서 만초 3점을 할까 고민이었습니다. 어느 선택이 좀 더 나을까요? 자, 내집님께서는 대구에 거주하신 지 혹시 몇 년 되셨어요? 프로님, 울산 중구 남해 서희 스마트시티 지주택인데 분양받아도 될까요? 84가 4억 8천이래요. 프로님, 아이디는 프로인데, 아니, 왜 지주택을 분양받아도 될까요? 완전 아마추어 같은 생각을 이렇게 하십니까? 오늘 만약에 저를 만나지 않았으면요, 지주택을 지주택 조합원에 가입하고 망할 뻔했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자, 절대 하지 마시고요. 프로님은 앞으로 부동산을 바라보실 때 절대적인 가격만 바라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안전하고 안전하고 일치하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 초점을 맞추세요. 자, 내집님께서 지금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 자,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그 시점에 갈 수 있는 최대의 제일 좋은 것을 사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것이 뭐다?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자, 폴리님께서 23년 8월 후 대구 다음 핫한 곳 어딜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부산을 보고 있습니다. 25년도부터 부산을 또 보고 있고요. 자, 김종욱님께서 경기도 광주 전망. 자, 경기도 광주는요, 판교는 가까워요. 자, 보시면은 판교가 여기 있죠. 판교에서 여기, 자, 경강선을 타고 임해 지나서 삼동역 지나서 가면은 경기 광주역이 나옵니다. 살기 좋죠. 고속도로 타고요, 쭉 가서 그냥 판교에서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타고 올라가가지고, 요거 타고 쭉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깝습니까? 판교 살기 좋아. 광주도 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광주역에 보시면은 더파크 비스타 대시양, 뭐 이편한 세상 광주역 이런 게 있는데, 자 보시면은 8억 7억 4천, 아니 8억 2천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 떨어졌어요. 네, 좀 떨어졌고, 근데 떨어진 게 별로 떨어지지 않았죠. 네, 10% 정도 빠졌는데요. 아마 더 빠질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지금 거래가 안 되니까 이 편한 세상 광주역 5단지가 2016년식이고요. 314세대예요. 자, 5억 9,800까지 빠집니다. 8억 1,500까지 갔던 게 뚝 떨어지죠. 30%. 이게 정상적인 금액대인 거예요. 자, 그래서 광주를 지금 살 것인가? 아니요. 네, 왜요? 왜 사야 돼요, 지금요? 지금은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경기 광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거는 경기도권 전체가 다주택 취득세 중과에서 풀려야 됩니다. 네, 그게 풀려야지 거래가 활성화되고 그 중에서 소외가 되는 지역이 있을 거고요, 소외되지 않는 지역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다 떠나가지고 제 생각은요, 광주를 매수할 거다, 투자로 매수할 거다라고 하면요, 이거 하지 마시고 일기 신도시 쪽으로 가세요. 소형이라도 일기 신도시 쪽으로 가는 게 더 낫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저는 경기도권 들어갈 때는 27년도 이후에 들어갈 거예요. 왜? 3기 신도시가 2027년부터 입주 물량이 얼마큼 될지 내가 가닥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3기 신도시에 입주할 때 서울 수도권 가장 암흑의 시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 하락하다가 반등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반등은 V자 반등으로 갈 수 없습니다. 네, 맞죠? 왜요? 제가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반등이 있지만은 매수세가 약하기 때문에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본전까지 오는데 이 시점이 기간이 몇 년 걸릴지 모른다? 6년이나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건 아무도 몰라요. 6년 걸릴지 7년 걸릴지 그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굳이 이 장기적인 침체가 올지 단기적으로 올지 그 아무도 모른다면요, 먼저 떨어지고 많이 떨어진 그곳에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수도권 투자를 생각을 하지 마세요. 사이클은 광역시 쪽으로 더 빨리 찾아옵니다. 네, 이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일요일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멤버십 홍보 좀 하면요, 제 멤버십은요 월 4,990원에 매주 토요일 밤 10시 멤버십 전용 라이브 방송합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 값에 여러분 자산의 성장, 저와 같이 한번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에 이제 대구 투자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혼자서 하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현재 카카오 스터디 톡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골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누구나 다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고요. 이상 재테크는 준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은 아마 방송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방송을 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요, 많은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